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투어 공채로 입사를 해갖고 하나투어가 홀세일 여행사다 보니까 대점 세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여행업의 흐름이 바뀌니까 이제 OTA가 많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대리점 세일을 하다가 이제는 제휴사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업만 지금 18년째, 19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리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저는 브랜드 플랫폼 컨텐츠라는 관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이응석 본부장님 모시고 왔는데, 이 관광산업은 정말 네트워크입니다. 네. 나랑 누가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잠시 본부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트리프버스 이응석 본부장입니다. 강의는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 누가 스티브 잡스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이 고객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고객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저는 스마트 투어리즘에서 가장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일단 이 부분을 넣었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스타트업을 좀 많이 만납니다. 다 플랫폼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응석 본부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건 최소한 100만 MAU 정도, 100만, 200만 정도 MAU가 일어나서 당근마켓이라든가 소비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말만 나오면 다 플랫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스타트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만들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기업에다 팔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플랫폼을. 전 과연 그거는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고객한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채널에 노출해서 보여줄 거냐, 결국 그게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은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기초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그 위에 있는 부분만 알려고 한다는 거죠. 호텔 산업이건 항공 산업이건 바닥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플랫폼에 접목을 한다든가 노출한다든가가 되는데, 대부분 그런 바닥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행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융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여행업에 대해서 개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구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행업에 계신 분 많이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여행업 산업, 패키지 산업의 구조는 요 부분, 요게 이제 랜드사라는 애들이 상품을 만듭니다. 특정 호텔과 요금을 받고 보통 차량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보통 그 랜드사 사장님이 직접 가이드를 운영을 하죠. 그리고 면세점에 가서 내가 손님 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지상비. 그럼 항공사가 무엇을 하느냐? 야, 이번에 내가 다낭에다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 야, 근데 300석짜리 비행기야. 근데 야, 100석은 바닥에 깔고 시작을 해야 돼. 라고 여행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행사한테. 그럼 여행사가 싸게 항공 요금을 받는데 투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비행기가 한번 가면 와야 됩니다. 근데 패키지는 뭐 3박 5일이건 3박 4일이건 왔다 가죠. 그렇죠? 그럼 얘들한테 야, 3박 4일짜리 만들어 와. 그러면은 100불짜리를 만들어 옵니다. 합치면 뭐가 되죠? 패키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여행사의 수익을 좀 붙이고 요걸 대신 팔아준 여행사에다 수익을 붙이면 그게 총 상품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패키지 사업이었었고, 이렇게 만들었어도 정보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항공사가 워낙 그룹 항공이라는 특가를 줬습니다. 보통 출장 가실 때는 비행기 표가 100만 원 합니다. 근데 여행 갈 때는 이상하게 표값이 30만 원, 4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공과 호텔, 가장 중요한 이 원가를 구성한 요소는 항공과 호텔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업을 이해하려면은 항공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또 호텔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중에 항공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시스템이 발달해갖고 직접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얼마 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엠페이로 대한항공도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네. 이게 전통적인 융합 산업이었다면은 그래서 여행이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하나투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오픈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홀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룹 요금, 요건 단체 요금이라고 하고 인디비 요금, 요거는 개별 요금인데요. 요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싸게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컸던 게 LCC가 이제 로우 코스트 캐리어, 우리 제주에어라든가 이스타항공 등등이 오픈을 하면서 B2C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 출장이라든가 공부하실 때 엑스피디아나 아고다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이용하면서 이 모든 걸 포함한 네. 차세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400억을 썼는데 하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코로나가 생긴 거죠. 양난의 상황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하나투어의 패키지를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여행 산업이 이렇게 갔다라고 보여드리려고 넣었고요. 결국은 말씀드린 그룹 요금과 인디비 요금 차이에 의해서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공과 호텔 운영이 가장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향후에 스마트 투어리즘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IT와 결국은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연 항공의 IT 시스템은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박사드리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뭐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항공권 발권한다 그러면 빨간색 종이를 써가지고 수기 발권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 CRS라는 시스템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CRS가 뭐 컴퓨터라이즈드 레저베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어쨌든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다. 네. 이때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토파스라든지 아바쿠스라든지 뭐 갈릴레오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GDS죠. 항공을 포함한 뭐 1시간 예약할 수 있는, 과거에는 사람이 이런 걸 엔출이라고 해서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업의 어떤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 이 항공 시스템의 변화를 누가 빨리 적용시켰느냐, 상용화 시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고, 현재로도 계속 이 항공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여행업의 시스템의 변화보다도 빠릅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는 결국 FCY, 요건 기업 출장 연수, 기업 출발일 도착 변경 아니었었는데요. 이거를 많이 팔고 싶어서 대한항공이나 루프트한자나 많은 기업들은 기업 세일을 합니다. 아,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뭐 델리에다가 공장을 세우시네요. 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대한항공 세일즈는 현대차 가서 제가 상용 요금을 드릴게요. 조건은 Y클래스인데 가격은 M클래스로 드릴게요. 뭐 이런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법인 수요를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계속 버림당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출장도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전통적인 그룹 항공은 계속 줄어드는 거고, 또 하나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제가 OTA라는 표현을 드렸고, TA, 요거는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퍼레이트.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한 대 뜨면 현지에 호텔이 있어야겠죠. 호텔도 평균 500개 킬 정도 되면 5성급이라고 하고 300개 킬 정도 되면 뭐 4성급 정도 얘기를 하는데, 호텔이 꽉 찰 수가 없습니다. 또 호텔은 주말이 비싼가요? 평일이 비싼가요? 당연히 주말이 비싸죠. 단체 관광 오는 분들이 주말에 오나요? 평일에 오나요? 대부분 평일에 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상 10만 원짜리 호텔 요금이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이 간다고 할 때는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자기들 컨텐츠에 맞게끔 이 국적별 요금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로 오던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다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얘들한테 팔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호텔 가면 5성급 호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켓룸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켓을 팔려면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텔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세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관광업,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공과 호텔인데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호텔 공급 시스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사가 단체로 주는 예약들 그걸 받아서 연명했고 기업 세일을 해갖고 연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을인 거야 항상 을. 호텔 총지배에는 맨날 을인 거야 이게. 근데 요즘에 을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총지배인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혹시 저기 세운상가에 PJ 호텔, 풍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총지배인님은 10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고개를 읊조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호텔의 컨텐츠를 OTA에 맞게끔 할 거야. 여기에는 이 호텔에는 아랍어도 쓸 수 있는 친구를 갖다 놓을 거고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의 장점을 잘 설명해서 나는 글로벌로 납품할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먹혀갖고 그 호텔은 정말 잘 됐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그건 뭐냐? 총지배인 전략을 잘 짠 거죠. 해외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을 땡기려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다가 지금은 이제 호텔 또한 시스템이 발달했고 그 부분은 이제 이응석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여행 쪽 스타트업, 뭐 야놀자라든지 여기어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컨텐츠 쪽으로 좀 강화되어 있는 트리플이라든지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베이스는 항공 베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와 숙박 베이스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야놀자 여기어때는 저도 10년 전에 하나투어가 10년 전에 야놀자가 처음 생겼을 때 한번 인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윗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야 하나투어가 무슨 모텔 대실하는 데랑 비즈니스를 해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야놀자도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시가총액이 하나투어 현재 기준이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놀자가 없으면 호텔이 망합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데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호텔의 요금은 아마 호텔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저보다 많이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은 요금은 OTA 시점에서 스태틱 데이터와 다이나믹 데이터가 있고요. 스태틱 데이터는 고정 요금입니다. 옛날 방식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호텔 요금이 이거예요. 그래서 팩스로 들어오는 요금입니다. 대부분 스탠다드 단품 온리에 계약을 맺는 요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나오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예약 전송을 합니다. 이래서 호텔을 하는 회사에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해야 되고 수배를 해야 되고 컨펌을 줘야 되고 고객과 소통도 하고 호텔과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다이나믹 레이트입니다. 다이나믹 데이터. 그때그때 방이 바뀝니다. 아침에는 10만 원짜리 방이 오후 4시 되면 4만 원, 5만 원 됩니다. 사람이 못하거든요.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관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곳은 인력입니다. 시스템이 좋아지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의 첫 번째 목표는 효율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산업에서 효율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점점 스몰 전문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거의 여행업은 스타트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의 구성, 융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플랫폼들은 이렇게 네이버처럼 변하고 있고 컨텐츠들은 이제 나살자고 변하고 있는 거죠. 항공사, 호텔 변하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이 어떤 여행사 채널에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채널로 막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아시는 분이 했던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거. 스마트 투어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미죠, 교수님. 옛날에 같은 곳을 갔는데 누군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재미인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재미인 거고. 결국 이 재미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재미는 결국 뭐다? 컨텐츠라는 거죠.
그럼 컨텐츠는 누가 만들 것이냐? 네이버 못 만듭니다. 네이버는 좋은 컨텐츠를 고객한테 빨리 보여주는 거죠. 플랫폼과 컨텐츠가 잘못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 전 좀 큰 국가 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사실은 보고 싶지 않으시죠, 별로.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플랫폼도 잘못 만들었고요. 컨텐츠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사업으로 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교수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곳곳에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잘 구현되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사실은 관광업의 미래는 오히려 글로벌 OTA한테 다 뺏기겠죠. 근데 제가 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희 직원이 넣었습니다. 22살 직원이 넣었는데요.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도베? 아닙니다. 저희가 또 이제 치트키 하나 드릴게요. 치트키. 대학생들에게 치트키입니다. 망고보드입니다. 망고보드라고 파워포인트처럼 만들면은요, 그냥 디자인이 돼. 훨씬 납니다. 아도베보다. 근데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출장을 가서 호텔 체크하고 시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직접 사진기로. 요금도 받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상품이 나온 거죠. 1박 하는 그 호텔에서 만든 기획전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국가의 상황도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가 뜨니까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웰빙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선 가시면은 파크로시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파크로시 같은 데가 뜨고 있습니다. 왜 뜨냐면은 요가가 되냐, 이런 게 되냐, 트리트먼트가 있냐, 이런 것이 있냐, 웰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 사업을 냈습니다. 강원도에는 동해, 평창, 정선을 묶어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정말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누가 예쁘게 만들어서 예쁘게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용역을 냈고 제가 이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평창 동해 정선 상품이 그저께 하나토닷컴에 오픈이 됐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숙박 중심의 행사에서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상품을 예약하시면은 그 상품의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런칭을 했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할 겁니다. 교수님 아마 주말에 갈 데 없으시면은 예약하시면 정말로 사모님한테 사랑받으실 겁니다. 당하는 느낌이 막 계속 들죠. 아니 근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가격대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가서 정말 예. 어떤 팩터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종속 변수는 웰빙으로 놓고 네, 그렇죠. 독립 변수를 찾아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리월드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단계는 제가 뭐냐면 이 상품을 정선에다 붙일 겁니다. 기존에 웰빙이라는 컨텐츠를 숙박에 붙였다면은 이제는 재미라는 컨텐츠를 제가 또 넣을 겁니다. 요건 정선에 있는 어떤 학생이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화암동굴을 갔을 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만들었고 요거를 제가 이제 다시 상품화 해갖고 정선에 가시면은 웰빙도 하고 남는 시간 자녀와 함께 화암동굴 가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비대면 FIT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요. 조만간 런칭 중입니다.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 컨텐츠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아만 좋으면 뭐합니까? 누가 팔아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한테 잘 노출되게 여기 계신 본부장님한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새로운 창조라는 거는 융합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했던 우리 많이 했던 것들 중에 제거할 것도 제거하고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웰빙이란 컨텐츠도 붙여보고 재미란 컨텐츠를 막 붙여갖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인트라바운드에서 많이 팔아갖고 향후에는 인바운드로 팔려고 하는 게 저희 ITC의 가장 큰 숙명이라 저희 회사의 모토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토의 방향은 뒤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우리 학생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너무 긴데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가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셨죠? 네트워크 중요성. 저희 모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서로 아는 부분이 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모인 거죠.
여행 산업이 죽어다 깨어나도 IT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일즈, 뭐 물건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파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교감의 장을 교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거고 그 컨텐츠가 더 좋은 플랫폼에서 많이 홍보되고 판매가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